한국무역정보통신의 남의석 과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KT넷의 남의석 과장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 있어서는 저희 KT넷 아마 좀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몇 줄 소개하고서 바로 스위팅 소개, 저희 쪽 KT넷에서 이제 FTA 관련된 지원 사업이 하나가 있다 보니까 그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해서 좀 설명해서 좀 마치는 방향으로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KT넷 같은 경우에는 1989년 이제 종합무역 자동화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이제 무역협회 100번 출자로 설립된 무역협회 자회사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퍼리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무역 서류와 관련해서 전자무역으로 활용함으로써 좀 서류, 종이 서류를 좀 줄이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좀 설립이 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유트레이드 허브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증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유트레이드 허브에서 발급하는 그런 서류들이요. 저희가 이러한 국가지정 9대 사업 운영 기관으로서 저희가 인증수출자가 아니죠. 저희 공인인증서. 저희가 보면 이제 공동인증서로 하죠. 그런 공동인증서 저희 쪽에서 발급하고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KT넷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이다라는 부분 아마 이제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서 바로 이제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금 다른 강사분들께서 지금 RCEP 그리고 FTA 관련해서 좀 정확하게 좀 찝어주시면서 좀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그럼 과연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을 좀 위주로 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다른 것들은 다 넘어가고 여기 제일 먼저 제품의 HS 코드,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HS 코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강사님들께서 가장 중요한 게 HS 코드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다 설명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제품에 대해서 먼저 HS 코드를 알고, 그리고 그 협정들마다 연결되어 있는 PSR, 그러니까 원산지 결정 기준이죠. 우리가 협정 관세를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은 간단히 설명하면은 그 협정 관세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해야지만이 그럼 우리가 그럼 관세 혜택을 줄게 라고 하는 게 원산지 결정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산지 결정 기준이 HS 코드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 원재료에 대한 HS 코드, 원재료와 재료에 대한 가격, 그리고 원산지 지위를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마 원산지 지위는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FTA는 국가 대 국가의 협약이에요. 근데 이 상대국에서는요, 내가 아무리 국내에 소재한 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한다 하더라도 그 원재료는 기본적으로 시각 자체가 우리가 너네 어떤 원산지를 가지고 있는 원재료 만지를 몰라. 그래 우리는 무조건 한국산이 아닌 원재료 취급할래 라고 하는 그 시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제도가 원산지 확인서 제도예요. 내가 원재료를 공급한 업체로부터 원산지 확인서를 받았다 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구매한 그 원재료가요, 원산지 확인서가 있으면은 한국산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원산지 지위를 획득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여기서 원산지 지위란 우리가 원산지 확인서를 수취해서 구비해 놓은 거를 의미하게 됩니다. 정리하게 되면요, 제품 HS 코드, 원재료 HS 코드, 그다음에 가격, 원산지 확인서, 여기 딱 구비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인 요건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판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산지 판정을 해가지고 이제 원산지 판정에는 게 결정 기준 충족했는지 불충족했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고 나서 충족했다, 그럼 우리가 한국산이 될 수가 있고요. 불충족했다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거는 이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충족 못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FTA 활용하지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이제 협정서를 보는 거예요. 협정서 안에는요, 분야별 특례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미소 기준이라든가, 아까 방금 우리 그 RCEP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누적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우리 적용할 수 있는 거 적용하고서 다시 한 번 더 판단한 다음에 한국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죠. 만약에 한국산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준이 있어요. 국내 소재한 업체가 있고요. 우리가 거래할 때 보면은 해외화 수출하는 게 아니라 국내 로컬로 해가지고 간접 수출도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내에 납품했다, 그럼 우리는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면 되고요. 만약 해외에 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면 돼요. 아마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께서 알셉, 다시 말해서 FTA에 대해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원산지 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아마 좀 쓰임에 있어서 아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예를 드릴게요. 아마 여기 자리해 주신 분들은 모두 다 대한민국 성인이실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 다 발급받는 게 하나가 있어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상에는요, 내가 남의성이고 내가 한국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어요. 확인해 주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해외 여행 갔어요. 호텔 체크할 때 우리 주민등록증 제시를 하게 되면은 해당 업체 호텔 직원이 이거 뭐예요? 라고 결정하겠죠. 그때 우리 제시하는 게 여권이에요. 여권상에는요, 내가 남의석이고 내가 한국 사람이고 내가 호텔을 예약한 사람이다 라는 걸 증명을 할 수 있어요. 대입하게 되면요, 원산지 증명서는요, 여권과 같이 해외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그 반대로 주민등록증은요, 국내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산지 확인할 때 대비할 수 있어요. 정리하게 되면 원산지 증명서는요, 우리가 거래하는 업체가 소재한 국가가 어디냐가 가져오냐고요. 해외에 있다 그러면 원산지 증명서 발급해주면 되고요. 국내에 있다 그러면 우리 원산지 확인서 발급해서 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산지가 발급 업무에 대해서는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다 가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이 발급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서류 보관이에요. 우리가 FTA를 적용해가지고 활용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관세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상대국 생각할 거예요. 우리 관세 혜택 너네에게 주게 되면은 우리 그만큼 관세 수입이 줄어드는데 우리 손해잖아. 나중에 한 번쯤은 랜덤하게 하지만은 검증이 와요. 너네 이거 조건 충족한 거 검증 좀 해줄래?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검증에 대해서 소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원산지 판정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소명을 해내는 그 자료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판정했던 서류들 우리 일반적으로 한다 그러면 좀 서류 보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관 같은 경우에 우리 몇 년 직거래에 대해서 전는 거를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5년간은 무조건 보관해야지 나중에 그런 요청이 왔을 때 우리가 검증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그러한 좀 기회가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활용한다, 시스템에서 탄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좀 작성이 좀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품목, 그다음에 거래처, 자재명세서, 구매, 판매, 받아원산 정보는 그냥 확인서 정보예요. 이런 자료들을 이제 엑셀로 된 걸 작성해가지고 시스템에다 업로드하면은 시스템에서 이제 몇 번의 클릭으로 판정을 하게 된다. 시스템 내에는 이제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DB상에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세번 변경 기준에 대해서 HS 코드가 바뀌었구나. 부가가치 기준에서 얼마만큼에 대해서 단가가 전체 가격에서 차지해가지고 부가가치는 충족하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에서 알아서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 판단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로컬로 판매했다, 매출이다, 그러면 확인서를 발행할 수 있게 하고요. 만약에 해외 매출이다, 그러면 증명서를 발행할 수가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사님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 원산지 증명서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간 발급. 두 번째, 자율 발급. 아마 이거 계속 들었을 거예요. 기간 발급, 자율 발급. 제일 먼저 자율 발급은 우리 명판 지금 딱 찍히면은 유효한 서류가 될 수 있고요. 기간 발급 같은 경우는 우리 명판직이 딱 찍혔죠. 그 옆에 세관, 관세청 또는 상공회소의 도장이 추가로 찍혀져 있어야지만이 유효한 서류가 돼요. 그러니까 기간 발급 같은 경우에는 관세청이랑 그 다음에 상공회소 쪽에다가 신청하고 그쪽에서 발급 받아야지만이 유효하고요. 자율 발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시스템만으로 우리가 발급을 해도 또는 그 관세청에서 공고한 양식이 있거든요. 그 공고 양식에다가 작성해서 명판 등이 딱 찍으면은 발급이 끝나게 됩니다. 현재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공회소와는 현재 연계가 지금 되어져 있어서 기간 발급 신청이 좀 가능하고요. 관세청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좀 계속해서 연계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관세청까지는 아직 연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월 달에 이제 상공회소에서 좀 시스템 오픈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상공회소 연계 부분을 마치고 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현재 지금 9월 달이죠. 한 10월 달 정도 되면은 알셉까지도 지금 오픈이 지금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에 있어서는 알셉, 원래 이 설명은 자체 알셉 위주긴 한데 저희가 아직
알셀 같은 경우 정식 오픈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좀 베트남 기간 발급을 좀 하는 걸로 방향을 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는 방향할게요. 앞서서 저희가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가장 간단하게 좀 설명하면 시스템은요, 저희가 자료에 대해서 작성해서 업로드 한 다음에 시스템 같은 경우 그런 업로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서류를 발급하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자료 등록이 아마 가장 저희가 시스템 적용하거나 컨설팅하거나 보면 가장 진입 장벽이 제일 큰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요 자료 작성 어떤 걸 해야 되냐? 품목, 거래처, 자재매에서 구매, 판매, 바통원산 정보 6가지가 좀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초적으로 기초 데이터라 해가지고 이러한 그 항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식이 구비되어 있어요. 그 양식에 맞춰서 자료를 작성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가 데이터 매퍼라는 걸 해가지고 어떤 기능이냐, ERP를 아마 쓰시는 기업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일정 규모 이상이 되시다면은 좀 전사적 관리를 위해서 좀 사용하시는 시스템이 있을 텐데요. 그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 기능이 있어요. 각 메뉴별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품목 정보, 품목 현황이라던가 그리고 품목 현황에 들어가서 전체 내역을 조회한 다음에 다운받게 되면은 아마 일렬로 제목이 형성되고 그 아래에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받아지실 거예요. 거래처 정보는 아마 동일하게 거래처 정보, 거래처 관리 이런 메뉴가 있을 거고, 자재매사사는 보통 비유행 현황, 비유행 조회 이런 메뉴에 있으실 거고, 구매 같은 경우는 구매 현황 그리고 아니면은 입고 내역 이런 우리 ERP 상에 있는 정보들을 내려받게 되면은 그걸 이제 데이터 매퍼라는 기능 활용해가지고 그 ERP 엑셀 데이터 자체를 그냥 저희 양식화 해가지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전제 조건이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일렬로 된 제목행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로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어야지 일단은 우선적으로 사용 조건이 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스템 사용할 때 자료 작성에 있어서는 만약에 ERP를 쓰지 않는 기업은 죄송하지만은 기초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한 다음에 좀 활용이 좀 필요하고, ERP 쓰시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경우에 따라서는 좀 저희가 좀 데이터 양식으로 좀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좀 활용이 좀 가능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제가 자료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자료 작성이 가장 난이도가 좀 소요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시스템 사용을 어떻게 프로세스가 진행되냐라고 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그냥 간단히 설명하게 되면요. 우리가 수출 통관하게 되면은 아마 관세사님께 통관 의뢰를 맡기고서 인보이스를 맡길 거예요. 그러면 인보이스 맡기게 되면 관세사님께서는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입력을 해가지고 시스템을 통해 통관 진행하신 다음에 PDF로 주실 거예요. 이때 관세사님께 엑셀로 된 규격 내역까지 포함된 엑셀 데이터를 요청하게 되면은 이미 그 통관 시스템 안에는 우리 통관 진행했잖아요. 그 통관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다운 받아가지고 그 자체를 저희 쪽 시스템에다 업로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간 발급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웬만한 거는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자료 작성에 그 데이터 증명 신청에 있어서는 우리가 BL 정보랑 수입자 정보하고 패킹리스트 정보 요 정도만 좀 체크한 다음에 신청해서 발급하시게 되면은 아마 좀 더 편하게 좀 신청이 가능하도록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FTA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려워요. 원산지 확인서 수치. 지금 현재 환경기업에 계신 분, 제조하시면서도 만약에 FTA를 활용하시는 업체들께서도 이런 우리 협력사들로부터 원산지 확인서 수치가 가장 어려우신 부분이 아마 되실 것 같아요.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마 원산지 판정이라는 걸 수행하게 되면은 그 판정 내역이 시스템 뒷단에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물품에 대해서 판정 수행하게 되면은 좀 확인서가 필요한지가 필터링이 가능한 거죠. 그러한 물품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메일로 원산지 확인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메일 수치하면은 그 해당 담당자는 해당 이메일을 통해 들어가가지고 그 충족 여부만 체크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정송하게 되면 시스템에 적용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게 제가 이제 운영 입장이지만은 시스템 사용자 입장이기도 하니까 좀 덧붙여 말씀하면은 우리 원산지 확인서는 원본 수치가 좀 필요로 해요. 근데 FTA 특례법 사기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원산지 확인서에 대해 원본 적용에 대해서 요약할 수 있는 방법이 원본 수치 또는
우리가 전자문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시스템 대 시스템끼리 전자문서 언어로서 주고받아야 돼요. 그것만 인정되는데 이메일은 전자문서가 아니에요. 이건 오프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원본 수치는 조금 좀 이중적으로 좀 필요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에다가 적용을 쉽게 해가지고 그걸 좀 빨리 판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불편감을 좀 인지하고 있어가지고 올해 좀 계속해서 좀 고도화를 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 올해 말로 기준에서 좀 새롭게 좀 업데이트 해가지고 아마 오픈할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에 AT 지원 사업은 조금만 이따 설명드리고 지금 시스템 부분을 좀 보여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할게요. 네, 지금 보는 화면이 저희 FT 코리아 플러스라고 하는 시스템에 대한 화면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시스템에다 데이터 업로드를 먼저 수행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데이터 업로드 같은 경우는 여기 데이터 업로드란 메뉴에 들어와서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영역 클릭하면 이렇게 윈도우 탐색기 실행이 돼서 파일 찾아 들어가서 엑셀을 업로드 하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아예 여기다 폴더를 켜놓고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해서 업로드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월 1일부터 해서 업로드한 걸 내역 쭉 보면 이런 식으로 내역이 쭉 뜨게 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거 좀 전환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쭉 누적을 해가지고 이거는 데이터 내역을 쭉 한 거 보여주게 돼요. 이게 보면은 우리가 자료 유형에 대해서 어떤 자료 유형을 업로드 했는지, 상태가 설정이 필요한지, 오류가 걸렸는지, 완료가 되는지 상태 확인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요 데이터 파일명 같은 경우 우리가 업로드한 그 실질 파일명이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업로드하게 되면 저희 기본적으로 5년간은 무조건 저희가 복원하게끔 시스템의 로직상에 좀 설정해놨기 때문에 차후에 어떤 원본에 대해서 좀 찾거나 볼 때는 요 업로드한 메뉴 상에서도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업로드한 메뉴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또 동일해요. 품목, 거래처, 자재명에서 매입, 매출 각각에 대해서 메뉴 명령 맞게끔 매칭해서 데이터가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원산지 증명서 먼저 한번 발급을 한번 해볼게요. 원산지 증명서 같은 경우는 아까 신고필증 내역이 필요했잖아요. 신고필증 내역도 업로드하게 되면은 업로드 내역은 증명서는 이쪽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신고서 내역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신고서 내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원산지 증명서 신청하기 위해서 그냥 말 그대로 등록만 하는 상태인 거예요. 어떤 내역이 지금 등록된지 확인이 필요하니까요. 그다음에 이 다음에 이 신고서 안에 저희가 인보이스를 추출하는 거예요. 이 인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그 인보이스 양식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원산지 판정을 하기 위해서 인보이스 내역을 추출해서 그걸 데이터 해가지고 판정하기 위해서 시작 단계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제일 먼저 자율 발급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한미 FTA가 우리 자율 발급을 하는 대표적 협정이다 보니까 한미 FTA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더블 클릭에 들어와서요. 판정이라는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네, 이렇게 KR 파란색이 뜨게 되면 충족. 여기 지금 제가 좀 충족하는 방향으로 좀 하다 보니까 불충족이 안 떴는데요. 불충족 같은 경우는 노란색으로 논 KR이 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작성 버튼 누르고 확인 누르게 되면은 네, 이렇게 판정되고 돼서 발급 단계 넘어가는데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해 주실 게 수입자 정보 같은 경우에는 한번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면 인보이스 내역에 있는 수입자 정보와 동일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 수입자 정보 같은 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요 해외 공급자 부로 해서 좀 데이터를 가지고 오긴 하지만은 요게 이제 신고할 때 관세사님께서 정상적으로 입력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입력한 거랑 그 인보이스에 입력한 거랑 좀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입자 정보만큼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서 저장한 다음에 네, 발급하려 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증명서 자율 발급은 끝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출력 버튼에서 증명서 눌러주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테스트하다 보니까 내역을 다 입력 안 해서 공란 나는데요. 여기서 뒷단에 보면 이렇게 내역에서 별지 표시를 해가지고 증명서를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도 이제 저희가
뭐 소명서라던가 자재명서 같은 경우도 자동 산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판정해서 발급을 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소명서와 자재명서에서도 좀 보관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아마 인유수출자 준비하신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이제 자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다 보관이 필요한 서류들이기 때문에 한 번에 판정하고서 발급함으로써 이런 내역들도 자료 보관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급을 하게 되면은 다음을 보여드릴 게 이제 작성 대장이에요. 우리가 판정한다 보면 작성 대장 또한 우리가 작성해서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동일하게 우리가 네. 저는 인보이스 기준이다 보니까 이렇게 판정한 곳에 대해서 이렇게 내역이 남고서 우리가 출력 누르게 되면은 해당 내역에 대해서 이제 작성 대장으로서 출력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계속해서 누적해서 이제 판정이 하고 발급 완료된 거에 한해서만 이렇게 작성 대장에 지금 출력이 되고요. 이것도 동일하게 출력 또는 PDF, 엑셀 파일로서 보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방금 자율 발급을 좀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기간 발급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냐? 기간 발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해당 인보이스, 해당 이제 수출 신고 필지권이 좀 베트남 수출권이에요. 베트남 수출권 같은 베트남 같은 경우 현재 한 베트남, 한 아세안, RCEP 세 개 협정이 지금 발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어느 협정의 증명서를 발행할 건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띄워놓는 거예요. 어떤 걸로 할 건지. 그럼 우리가 베트남을 할 것이다. 그러면 베트남 더블 클릭 들어와서 판정하기 위해서 판정 버튼 눌러준 다음에 네, 충족이 되면은 이 상태에서 작성 버튼 눌러주게 되면요. 좀 자율발급이랑은 좀 다르게 될 거예요. 자율발급 같은 게 말고도 수익자 정보만 조금 체크하고서 저장한 다음에 발급 단계라고 하게 되면 기간 발급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 쪽 시스템에서 발급이 아닌 신청서를 뿌려가지고 그걸 이제 기간 발급은 하는 기관에다가 신청서를 좀 전송하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발급기간 전달 사항에 체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수입자 정보라든가 여기 BL 정보 체크한 다음에 리마크랑 출력 정보 확인하고서 마지막으로 저희 원산지 정보 쪽에 보면은 아직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로 하긴 하는데요. 저희가 패킹리스트 상에 나와 있는 중량이라든가 수량, 포장 수량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가지고 기재해 주신 다음에 저장해주고서 전송 누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상공회수 쪽으로 전달이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신청서조 상에 보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상공회서 하기면 상공회서 아이디를 저희 쪽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등록을 하게 되면은 여기도 상공회서에 등록한 서명권자도 출력이 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제 지금 이거는 실제적으로 운영 서버다 보니까 저장해서 전송하게 되면 상공회서에 실질적으로 이 신청서가 도착하게 되거든요. 업무 좀 방해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좀 상공회서 기간 발급에 대해서는 좀 보여드리고요. 원산지 확인서 발급이랑 그다음에 확인서 수치 같은 경우는 좀 시간상 조금 생략을 하고서 좀 지원 사업 설명한 다음에 좀 마치는 방향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서 발급도 간단합니다. 증명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보이스 기준으로 해서 발행한다 그러면은 원산지 확인서 같은 경우 우리가 쉽게 이렇게 보죠. 원산지 포괄 확인서. 포괄이란 게 최대 1년의 기간을 두고서 우리가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서 그 물품이 한국산임을 그 기간 안 동안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최대 1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괄이라는 게 이미의 매출을 우리가 발생한 매출을 가지고서 판정을 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보이스와 다르게 신규라는 버튼을 통해서 저희가 일단 글로벌 스틸이라는 요 업체에게 우리가 확인서를 한번 발급을 해볼게요. 그리고 시작 일자가 1월 1일로 맞추면은 끝난 날짜는 1년에 맞춰서 자동 세팅하게끔 해놨고요. 이 상태에서 다음 단계 넘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 스틸에게 판매한 물품 내역이 조회가 되고 해당 물품에 대해서 판정 대상으로 지정한 다음에 저장 누르게 되면요. 이제 판정이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와이파이 좀 환경이다 보니까 조금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판정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노란색 뜬 거 있죠. 노란색이 불충족, 이렇게 초록색이 충족. 저희 일본은 확인서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부분 좀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상태에서 사변권자 지정하고서 그다음에 저장, 발급,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 네, 원산지 확인서 발급이 끝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원산지 확인서 들어와서 이 양식에 맞춰서 일단은 저희가 작성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 부분에서 나오고 나머지 뒤쪽에 이제 RCF 부분도 표기될 수 있도록 별지로 표기될 수 있도록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까지만 좀 시연해서 좀 보여드리고요.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고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산지 관리 시스템 종합 컨설팅 사업 넘어가네요. 네, 명으로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사업에 잠시만요. 여기 자꾸 그냥 넘어가서 네,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 주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그 업체에게 지원 기업에게 적용 또는 구축함으로써 이런 FTA 관련된 업무 자체를 시스템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서 이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좀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아마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아마 3월부터 12월까지 좀 진행하는 걸로 현재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거는 이제 좀 수출 기업을 좀 위주로 해서 좀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 어떤 기업이냐면은 저 요거 이제 협력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협력사가 원산지 확인서를 수취하는 협력사가 있는 수출 기업을 좀 그 대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출 기업인 모기업이 선정되게 되면은 자동으로 협력 기업 또한 지원 대상으로서 좀 포함이 되는데요. 그럼 어떤 지원 내용이 있냐 그러면은 수출 기업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세사 컨설팅과 시스템 컨설팅 두 가지로 나뉘어서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전 컨설팅이라 해서 이제 관세사 컨설팅 같은 게 기본적으로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주어진 값을 기준으로 그 값을 가지고서 판단 발급을 하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투입되는 값, 그 중에서도 HS 코드를 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모토 자체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HS 코드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번쯤은 관세사를 통해서 검토해서 확정된 그 HS 코드만 가지고서 시스템 입력한 다음에 좀 판정하는 걸 좀 중요하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 기업에 있는 HS 코드, BOM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이제 현재 기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들 체크해가지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협력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좀 예산상에 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품목은 안 되더라도 기업당 한 5개 기업에 대해서 한 3개 품목까지를 추가적으로 협력 기업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품목 분류가 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협력기업분들도 보면 FTA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그분들께도 저희가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협력기업 단위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FTA 기본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시스템 부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희가 제가 추가로 좀 설명드리면 ERP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좀 대상이 되기 때문에 ERP와 시스템끼리 계속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지원해드리고 협력기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좀 이렇게 간편 수치 같은 거 저희가 업데이트를 이번에 연말에 한다 했잖아요. 이런 시스템 사용법에 대해서도 그 해당 이제 업체에게 좀 알려주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계신 분이 5분 남았다 하거든요. 5분 남았으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리지 못했던 협력사 부분 있죠. 어떻게 수치하는지 이거 부분에 좀 보여드리고 바로 마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방금 이게 확인서도 발급했고 증명서도 발급했고 판정이라는 걸 한번 수행했잖아요. 그럼 뒷단에 우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 내역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원산지 분석이라서 이제 출제상 들어오게 되면은 한번 우리가 이제 판정한 날짜가 오늘 날짜이기 때문에 오늘 날짜 기준해서 HS 코드가 4자리가 일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면은 이러한 품목을 가지고 있고 쭉 넘기면은 이러한 업체에게서 우리가 좀 확인서가 좀 수치가 좀 필요로 하는 거예요. 왜냐? HS 코드가 4자리 일치하는 거 여로를 확인해 보니까 4자리 일치하는 것 좀 피서링 해준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대상에를 체크하고서 수지 대상으로 등록을 해놓게 되면은 우리는 이러한 품번에 대해서 이 기업들에게 우리는 확인을 받아야 된다고 시스템에다가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 수치에서 요청, 네, 신규라는 버튼을 통해서 시작하게 되면은
아마 무역 상사라는 업체가 있어요. 무역 상사 업체를 딱 조회하게 되면요, 아까 우리가 지정한 후면부, 전면부, 컨트롤러 요거에 대해서는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세 개 제품에 대해서 난 다 받을래. 그리고 난 요 업체에게 HS 코드랑 결정 기준에서 일단은 우리가 시스템 내부에 있는 거를 일단 전달할게 라고 체크하게 되면은 그 문서 꾸려줄 때 HS 코드랑 결정 기준이 같이 기재가 된 상태에서 협력사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아마 협력사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분에서 상이한 HS 코드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일단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 내에 있는 거를 우선적으로 쓰고 이거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을 하다 보니까 요 기준으로 좀 저희는 보내고 수치해가지고 적용하는 그런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메일로써 여기는 네이버로 할게요. 그래서 엔터 쳐서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이거는 협력사 담당자 메일로 실을게요. 요 메일로 요청한 게 날아가게 되죠. 저장하고서 요 전송 누르게 되면은 요 이메일로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요청 상태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메일이 보게 되면요. 잠시만요. 제가 지메일로 지금 보내서 다시 한 번만 보내도록 할게요. 하게 되면은 한국에서 원터치 확인 제출 요청합니다. 메일이 오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협력사 같은 경우 이제 협력사가 보는 화면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확인서 제출 들어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채워져 있고 사명권자 내용 기입한 다음에 이제 사용자 같은 경우는 여기 원탄지 부분을 충족 여부만 체크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이 테스트니까 그냥 전체 충족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서명권자를 한다면 이게 기재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서명 파일 해서 불러 체크해가지고 저장도 가능합니다. 해서 저장하고서 이제 제출 눌러주게 되면은 제출이 협력사에 끝난 거예요. 다만 요 아래 부분은 체크 부분인데 아마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거는. 들어와서 뭐 현재 요청 단계인데 상태값을 검색 누르면은 제출로 바뀌게 되고 이 상태에서 요 등록 버튼 누르면은 실질적으로 요 시스템이 적용되는 거고, 만약 이 내용 보고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야 체크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협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협정돼서 협력사에 다시 한번 확인 요청할 때는 단속 누르게 되면요 해당 이메일로 다시 한번 더 확인서 요청이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좀 준비한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